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비밀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하루가 흔들릴 때, 감정이 휘몰아칠 때,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순간을 이겨내는 사람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10가지 원칙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탱해줄 인생의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본다. 우리는 매일같이 다양한 감정 속을 살아갑니다. 기쁨, 분노, 서운함, 불안, 슬픔. 이 모든 감정들은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이 때로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분이 상하면 상대방의 말마저 왜곡되어 들리고, 반대로 기분이 좋으면 경계심이 풀려 조심해야 할 상황도 쉽게 넘겨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죠. 그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기분은 왜 생겼지?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인가?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건가? 상대가 틀린 건가?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건가? 이렇게 감정 뒤에 숨은 사실을 꺼내보려는 노력이 우리의 판단을 훨씬 단단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불친절한 말투로 대했다면 당장 기분이 상하죠.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넓혀보면 그 사람도 혹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지혜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순간적으로 후련할 수는 있어도 그 뒤에 남는 건 종종 후회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가라앉히고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한 결정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대인관계, 직장생활, 가족과의 갈등, 심지어 자신에 대한 평가까지도 말이죠. 감정은 흐르고 사실은 남습니다. 당신은 그 흐름을 따라갈 건가요? 아니면 진실을 중심에 둘 건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분보다 진실을 더 오래 믿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감정이 아니라 내 판단에 책임을 진다고. 이 한 문장이 당신을 감정의 파도에서 꺼내줄 닻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한다. 말은 쉽다. 이 말, 우리 모두 수없이 들어봤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계획도, 다짐도, 약속도 입 밖으로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말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신뢰는 쌓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행동합니다. 심지어는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실천이 쌓여 결국은 말보다 더 큰 목소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 떠벌리지 않아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진짜 중심이 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작은 약속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번 주 안에 꼭 해볼게요라고 하고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번 주 안에 해보겠다는 말조차 내뱉기 전에 이미 실천부터 시작해 놓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한마디는 공허한 말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약속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든 우리는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먼저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마음에 남죠. 그리고 행동이 앞선 사람은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때때로 과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행동이 10번의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말로 세상을 바꾼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꾼 건 언제나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말보다 먼저 움직이세요. 작게라도 오늘부터. 침묵 속에서도 신뢰받는 사람.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남의 평가보다 자신의 기준을 따른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눈을 마주칩니다.
친구의 시선, 가족의 기대, 직장 동료의 평가, 그리고 사회가 말하는 정답이라는 기준까지. 그래서 가끔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 기준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즉,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철학, 그리고 스스로 세운 기준을 따릅니다. 왜냐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기준을 바꿉니다. 오늘은 이게 옳다 하고 내일은 전혀 다른 것을 정답이라 말하죠. 그 흐름을 쫓다 보면 결국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남들이 원하는 형태만 남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길이 느리더라도, 그 길이 외로워 보여도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가 없습니다. 물론 타인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론 외롭고 때론 내가 틀린 건 아닐까? 의심도 생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중심이란 모두의 박수를 받을 때가 아니라 혼자일 때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주변이 시끄러울수록 침묵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난이 많을수록 스스로의 가치를 더 굳건히 믿는 힘이 필요하죠. 흔들리는 건 세상의 평가이지 당신의 진심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옳은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길이 조용할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의 선택은 내 진심에서 나온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을 위한 선택일까? 만약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건 어떤 평가보다 더 고귀한 길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당신의 기준은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당신을 중심 잡힌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흐름을 읽되 휩쓸리지는 않는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유행은 하루아침에 바뀌고 사람들의 관심은 시시각각 이동합니다. SNS의 피드만 봐도 알 수 있죠. 오늘의 인기 게시물도 내일이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런 시대의 중심을 지킨다는 건 마치 강물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흐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흐름을 읽지 못하면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흐름에 완전히 휩쓸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경계를 압니다. 그들은 흐름을 참고는 하되 그 안에 자신을 잃지는 않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대신 그 트렌드가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내 가치와 부딪히지 않는가?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유행하는 책을 읽더라도 그 책의 내용이 내 생각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모두가 가는 방향이라 해도 그 방향이 나의 목적지와 일치하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휩쓸리지 않는다는 건 완고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연하게 흐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만의 방향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지금은 이런 방식이 대세야라고 말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방식을 받아들이되 거기에 자신만의 해석과 원칙을 더합니다. 흐름에 올라타되 방향은 내가 잡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빠른 사람을 원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바른 방향입니다. 세상의 속도에 압도되어 내 방향을 놓치면 그 어떤 성공도 결국은 헛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흐름을 읽되 휘청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속도보다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에서 진짜 신뢰와 진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흐름 속에 있나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방향을 잊고 있지는 않나요? 흐름을 따를 수도 있고 거스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언제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다수가 가는 방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심을 가진 사람은 때로는 조용히 다른 길을 걷더라도 결국은 더 멀리, 더 깊게 나아갑니다. 다섯 번째, 실수를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입니다.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실수 앞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신을 극단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왜 그랬지? 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일어설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그들은 실수를 성장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실패 속에 숨어 있는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완벽은 목표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요. 흔히 실수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은 실수 자체보다 자신의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지가 아닌 실질적인 성장을 택합니다. 실수는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다시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면 도전을 멈추게 되고 도전을 멈추면 성장은 멈춥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작은 실패, 그건 인생이 당신에게 보내는 이 방향은 아니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자는 응원일 수도 있죠. 실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실수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준비를 합니다. 중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점검, 후회가 아니라 계획, 포기가 아니라 다짐입니다.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도 당당하게 다시 걸어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중심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실수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실수는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만이 다시 당당하게 일어나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6번째, 예측보다는 준비에 집중한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예측하려 했습니다.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어떤 기회가 올지, 혹은 지금 이 선택이 옳은지 아닌지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라는 걸요. 예측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있어도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중심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올지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괜찮을 수 있을까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단단함을 만들기 위한 점검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회는 종종 조용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니까요. 반대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기회가 와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두려움에 붙잡혀 흘려보내버립니다. 기회는 예측보다 준비된 사람 앞에 먼저 고개를 내밉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하루가 평범하더라도 그 하루를 성실히 채워갑니다. 미래를 통제할 수는 없어도 미래를 맞이할 자세는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예측은 정보의 싸움이지만 준비는 태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있는 사람은 늘 예측보다 태도를 단단히 합니다. 결국 세상은 준비된 사람에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준비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사소한 습관, 그것이 미래의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이자 날개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묵묵히 준비하세요. 그것이 바로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의 삶입니다. 7번째, 혼자서도 설 수 있는 마음을 기른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혼자라는 건 외롭고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사람은 사회적 존재니까요. 관계 속에서 위로받고 타인의 인정 속에서 존재를 확인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심이 있는 사람은 혼자인 시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대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의 나는 어떤 상태인가? 그 답을 타인이 아닌 스스로에게서 찾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괜찮은 사람은 누군가가 떠나는 순간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에 의지하되 의존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응원 없이도
스스로를 북돋울 줄 압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더 단단히 세우고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성장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세상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요함이 싫지 않고 정적 속에서도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일 때의 내가 진짜 나입니다. 그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울 수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와 진심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자신을 다독일 수 있는 사람만이 남의 슬픔에도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중심은 결국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중심이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8번째, 문제가 아니라 해결을 먼저 떠올린다. 어떤 문제 앞에서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문제 그 자체에 갇히는 사람, 그리고 문제 너머의 해결책을 찾는 사람.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닥쳤을 때 멈춰 서는 대신 움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지? 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들의 시선은 원인보다 해법에 머뭅니다. 문제를 오래 들여다볼수록 그 문제는 더 커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틈을 타고 자라기 시작하죠. 하지만 해결책을 찾으려는 순간 그 무게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무게로요. 지혜로운 사람은 불평 대신 행동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불평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문제 속에 더 오래 머물게 만든다는 것을. 중심이 있는 사람은 남을 탓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해결을 떠올리는 순간 문제는 작아집니다. 당신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통해 자신의 힘을, 자신의 태도를,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은 늘 질문을 바꿉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은 문제보다 더 큰 시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삶이란 끊임없는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는 것. 그래서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그 순간을 전환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문제를 넘어 삶을 이끕니다. 9번째, 쉽게 흥분하지 않고 쉽게 낙담하지 않는다. 기분이 좋다고 해서 쉽게 들뜨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금세 주저앉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감정의 파도와 마주합니다. 작은 일에 기뻐서 하늘을 나는 듯 들뜨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낙담해서 무너지고. 하지만 중심 있는 사람은 그 널뛰는 감정의 파도를 타는 법을 압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쁨 속에서도 경계를 잃지 않고 슬픔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늘 평정심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감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으신가요? 늘 한결같고 말이나 태도에서 동요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고 내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경험. 감정은 지나가고 태도는 남습니다. 그리고 태도는 곧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삶이란 감정의 연속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감정 위에 이성을 세웁니다. 감정에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무너지기 전에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감정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깊게 느끼되 그 감정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단단한 내면을 키워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순간의 기분이 아닌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기쁜 일에도 중심을 지키고 슬픈 일에도 꺾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인생의 긴 마라톤에서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감정은 날씨와도 같습니다. 맑을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옷입니다.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그 감정을 지나가시겠습니까? 10번째, 작은 선택 하나도 진심으로 한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뒤바꾸는 건 크고 거대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옮기고 결혼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물론 그런 순간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심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삶의 진짜 방향은 일상의 사소한 선택들이 정한다는 것을. 오늘 어떤 말투로 인사를 건넸는지, 지금 누구와 어떤 식사 자리를 함께 했는지, 작은 감사의 말을 전했는지, 이 모든 선택이 하루하루 당신을 만들어갑니다. 무심코 하는 선택은 무심한 사람이 되고, 정성을 담은 선택은 당신을 신뢰받는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작은 선택 속에 진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결국 사람을 움직입니다. 밥 한 끼를 대충 먹지 않고 누군가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을 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인사에도 오늘 수고 많았어요 라는 마음이 담긴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신뢰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작은 선택에 진심을 담는다는 건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고 그 마음은 상대방에게 반드시 전해집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아, 이 사람 진심이구나 하고 마음이 열렸던 기억. 중심이 있는 사람은 크게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작고 조용한 순간에 진심을 담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선택들이 삶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줍니다. 거창한 말이 없어도 자기 삶을 소중히 대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의 하루하루는 결국 믿음을 주는 하루가 됩니다. 삶은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평범한 날들의 총합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아주 작은 선택 하나에도 진심을 담아보세요. 그 작은 진심이 내일의 당신을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오늘 이 10가지를 함께 나누며 하나라도 마음에 남는 게 있다면 그걸 실천해보세요. 세상은 흔들려도 당신만은 중심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